물 분무 등 소화 설비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물 분무 등 소화 설비의 개요, 물 분무 등 소화 설비 중 가스계 소화 설비의 구조 원리, 그리고 가스계 소화 설비의 동작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 분무 등 소화 설비의 개요입니다. 물 분무 등 소화 설비의 개요는요, 소화 설비의 종류입니다. 물 분무 소화 설비를 포함한 8가지의 소화 설비를 의미합니다. 물 분무 등 소화 설비의 종류에는요, 물 분무 소화 설비, 미분무 소화 설비, 포소화 설비,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할론 소화 설비,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 설비, 분말 소화 설비, 강화액 소화 설비를 의미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할론 소화 설비, 그리고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 설비, 이 세 가지를 합쳐서 가스계 소화 설비라고 하는데요. 이 가스계 소화 설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물분무 등 소화 설비에 대한 개요인데요. 물분무 등 소화 설비, 8가지 소화 설비라고 했죠. 이런 거는 어디에 설치하느냐, 이런 소방시설 적용 대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항공기 경납고에는 무조건 설치를 해야 되고요. 이런 곳은 대개 물분무 등 소화 설비를 설치하는 곳은 옥내 소화전이나 옥외 소화전, 그리고 스프링클러 설비 등과 같이 물만 사용해서 물의 원래의 소화 약재로서 사용하는 그러한 소화 설비는 사용이 좀 어려운 곳, 이런 곳에 물분무 등 소화 설비를 설치하게 되죠. 첫 번째는 항공기 경납고고요. 두 번째는 주차장, 차고 주차장 건축물 주차시설에 800제곱미터 이상인 곳에 설치한다. 그리고 주차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인데 20대 이상인 경우에는 물분무 등 소화 설비를 설치해야 되고요. 전기실, 발전실, 변전실 이런 것들 우리 건축물 내에 소방시설 내에 대단히 많죠.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설치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축전지실이나 통신기기실, 전산실 이런 데도 비슷한 곳이 다 설치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소화수를 수집 처리하는 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저장시설 이런 곳이죠. 그래서 뭐 원자력 발전소라든지 이런 곳이 좀 되겠죠. 그다음 일곱 번째, 지하가중 예상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 다만 이 경우에는 물분무 소화 설비를 설치합니다. 전부가 되겠고요. 문화재에도 설치하여야 합니다. 자, 다음은 가스계 소화 설비의 구조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가스계 소화 설비의 종류 중에 첫 번째인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인데요. 이산화탄소 소화 약제의 특징을 먼저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산화탄소 소화 약제는요, 이산화탄소는 무색무취의 비전도성이고요, 액화가 용이한 불연성 가스입니다. 액화가 용이해야, 가스는 부피가 크죠. 이 부피가 큰 것을 보관, 취급, 저장하기에, 이동 이렇게 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액화시키면 부피를 굉장히 작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액화가 용이한 게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그래야 우리가 다루기가 좀 편하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식작용. 질식작용과 냉각작용인데요. 질식작용이 이제 주된 소화효과입니다.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소화효과 중 주된 소화효과는 질식작용입니다. 이 질식작용은요, 공기 중의 산소 농도를 15% 이하로 하여 질식시키는, 그렇죠? 산소 농도를 줄이는 겁니다. 산소를 없애는 게 아니고요. 그 꽉 막혀 있는 그러한 우리 방호구역 내에 이산화탄소를 단시간 내에 고압으로 집어넣어서요, 희석을 시켜서 산소 농도를 떨어뜨리는 게 되겠습니다. 공기 중에는 산소가 보통 21% 정도 있죠. 근데 이게 한 6% 정도를 희석시켜서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15% 이하가 되면 질식이 되는, 그게 바로 질식작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수적으로는 냉각 효과도 있는데요. 냉각작용은 줄톰순 효과에 의해서 주위의 열을 흡수하여 냉각하는 그런 작용을
있습니다. 냉각 적용이 또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좌측 하단에 보시면 이산화탄소의 상평연도입니다. 상평연도. 고체일 때, 액체일 때, 기체일 때의 상이 있죠. 어느 정도의 온도와 압력에 의해서 고체일 때와 액체일 때, 그 다음에 기체일 때 이러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A점은 어는 점인데요. 1기압일 때 마이너스 약 79도C일 경우에는 고체 상태로 얼어있죠. B점은 삼중점입니다. 5.1기압일 때 마이너스 57도C일 때는 고체, 액체, 기체가 동시에 존재하는 그런 점이 바로 삼중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C점은요, 임계점인데요. 72.9기압에서 31도C가 되면 임계점, 더 이상 액화되지 않는 그런 온도, 임계점, 기화되는 액화에서 이제 그 이후로는 전부 다 이제 기체 상태가 되는 게 임계점이 되겠죠. 액체와 기체의 그런 경계점이 임계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의 개요는요. 평상시 저장용기에 이산화탄소를 저장해 두었다가 화재 발생 시 수동 또는 자동으로 조작하여 화재 지점에 이산화탄소를 방출하여 소화하는 설비가 되겠습니다.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의 주요 구성 요소는요. 가스 저장용기, 기동장치, 분사헤드, 선택 밸브, 자동 폐쇄 장치, 제어반, 비상전원, 배출 설비 이렇게 주요 구성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후에도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요. 가스 저장용기는 우리 소화약제죠. 이산화탄소 소화약제가 저장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동장치, 기동시킬 수 있는 장치고요. 그 다음에 분사헤드는 가스가 방사되는 그런 구멍이 있는 게 우리가 분사헤드죠. 선택 밸브는 두 개 구역 이상을 우리가 방호구역, 두 개의 방호구역 이상을 우리가 방호하고 있을 때 한 곳에 화재가 발생되면 A실인 화재가 발생되면 A실로, B실이 화재가 발생되면 B실로만 선택해서 밸브를 열어줍니다. 그래서 그쪽에 화재 난 곳으로 선택을 해줘서 배관을 열어주는 그런 장치가 바로 선택 밸브가 되겠습니다. 자동 폐쇄 장치는요, 전역 방출 방식에서 우리가 질식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를 이 방호구역 내에 방사하죠. 그렇게 되면은 산소 농도를 떨어뜨리는데요. 이 만일에 구멍이 있으면 누설이 창이나 이런 문으로 틈새가 생겨서 누설이 되면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산소 농도를 다운시키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희석시키는 게 좀 어려움이 되겠죠. 그래서 자동 폐쇄 장치로 인해서 그러한 개구부들을 모두 막아주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동 폐쇄 장치, 가스압식 또는 전기식 이렇게 나누죠. 그다음에 제어반은요. 수신반, 우리 수신반의 역할을 하는 거죠. 신호를 받아들여서 이러한 시스템,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의 시스템을 제어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비상전원, 상용전원이 끊어졌을 때도 비상전원으로도 동작을 할 수 있게끔 하는 fail-safe죠. 그래서 비상전원이 있고요. 배출 설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할론 소화 설비입니다. 자, 먼저 할론 소화 약제의 특징을 먼저 보면요. 주된 소화 효과는 연쇄 반응 억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할로겐 원소, 불염부요라고 하죠. 불소, 염소, 브롬, 요오드. 이런 원소들을 이제 할로겐 원소라고 하는데요. 이런 등등의 원소들을 이용해서 연소할 때 발생되는 활성 라디칼을 포착하여 연소를 억제하는 효과를 지니는 게 연쇄 반응 억제 효과입니다. 그렇죠? 연소 시에 이런 라디칼들이 서로의 이런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연소를 계속 지속시키죠. 그런데 이런 할로겐은 이런 것들을 그 활성 라디칼을 포착해서 연소를 종료시키는 그러한 효과를 가집니다. 굉장히 빠르게 불꽃 연소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연소시킬 수 있는 효과죠. 연소를 소화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연쇄 반응 억제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냉각 질식 효과는 부수적인 효과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가스계 소화 약제는요, 희석을 시키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질식 효과는 있다. 그리고 온도가 아무래도 200도, 300도, 많게는 500도까지 올라가는데요. 그때 보통 가스가
뭐 20도, 30도만 되더라도 냉각 효과는 있겠죠. 그래서 부수적으로는 냉각 효과가 있다라는 거, 기본적으로는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세 번째, 할론 소화약제의 종류입니다. 할론 1301, 1211, 2402. 그래서 분자식까지 알아두시고요.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잘 보셔야 될 게 할론 1301이 되겠죠. 가장 많이 쓰이는 약제고요. 가장 소화 효과가 높습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우리 오존층 파괴죠. 이런 할론 1301, 할론 물질들이 오존층을 파괴하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할론 1301이 오존층을 좀 많이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온에서는 우리 1301과 111은 기체 상태이고요. 2402는 액체 상태다라는 거 그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할론 소화 설비의 개요에서는요, 이 저장 방식은 축압식과 가압식이 있습니다. 할론을 다른 이런 압력과 함께 이렇게 저장 장치에 압력과 함께, 압력가스와 함께, 예를 들면 뭐 우리 질소라든지 이산화탄소와 함께 할론 소화 약제 자체를 같이 저장해서 축압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방사 헤드만 열리면 바로 이렇게 할론이 방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축압식이고요. 우리 소화기구에서도 나왔죠. 축압식 소화기, 가압식 소화기. 가압식은 별도의 그런 가압 용기를 별도로 저장해서 이 가압 용기에 의해서 할론 소화 약제가 방출될 수 있도록 하는 저장 방식이 바로 가압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출 방식에 따른 구분은요. 이 할론 소화 설비뿐만이 아니라 가스계 소화 설비의 모든 방출 방식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역 방출 방식, 방호 구역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전역, 어느 정도의 구역에 일정한 구역에 방출되는 방식을 우리가 전역 방출이라고 합니다. 국소 방출은요. 하나의 소방 대상물, 보호 대상물을 방어하기 위해 방출하는 게 바로 국소 방출. 스포트형이다, 스팟형이다 이런 거겠죠. 1점 방식입니다. 일국소죠. 그 다음 호수릴 방식은요. 이동할 수 있게끔 이동식 호수를 끌고 갈 수 있거나 이동할 수 있는 방식들을 우리가 호수릴 방식이라고 합니다. 다음 세 번째, 분사 헤드의 방사 시간은 우리 국내에서는 10초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고온에서는, 연소 시에는 이제 고온이죠. 고온 상태에서는 HF, 불화수소 등의 분해 독성 물질이 발생이 가능합니다. 고온에서는 이게 원치 않는 그러한 독성 물질이 나오는 거죠. 연소 시에 뿌려져서 할론 물질들이 유리되어서 별도의 독성 물질 가스가 나와서 연소가스 자체를, 연소가스도 독성이 있는데요. 소화가스하고 섞여서 더 독성이 될 수 있겠죠. 이런 발생에 따른 인명피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화농도에 도달하는 시간을 짧게 해서 빨리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하여야만 이런 피해를 좀 줄일 수 있겠죠. 원치 않은 인명피해라든지 뭐 기기의 피해, 건축물의 소방대상물에 손상이 간다든지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신속히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국제 기준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사 헤드의 방사 시간이 10초 이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 설비입니다. 이 소화약제의 특징은요.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로서 정기적으로 비전도성입니다. 그리고 휘발성이 있거나 증발 후에 잔여물을 남기지 않는 소화약제가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걸 우리 청정소화약제라고 했었죠. 이 소화 효과는요. 할로겐 화합물 계열은 억제 소화를 합니다. 똑같이 우리 할론 소화 설비처럼 억제 소화, 그렇죠? 연쇄 반응 억제 소화를 하고요. 그다음에 방사 형태는 저농도 단시간입니다. 농도가 낮은데 단시간에 끌 수가 있고요.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저농도 단시간형입니다. 근데 불활성 기체 계열은 소화 효과가 질식 소화가 기본이 되겠습니다. 불활성 기체라 하면 대체로 뭐 질소, 아르곤 이런 것들이 우리 불활성 기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질식 소화를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사 형태는 그래서 고농도 장시간 동안을 통해서 산소 농도를 떨어뜨리고 장시간 동안이 유지되어야만
질식 소화를 완전 진화할 수 있는 그런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게 바로 불활성 기체 계열이 되겠습니다. 점점 앞으로는 이 할로겐 화합물보다는 불활성 기체 계열 쪽으로 계속 개발이 되고 있다라는 거 트렌드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 종류는 총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뭐 소화약제와 분자식 그리고 상품명이 있는데요. 이건 우리 화재안전기준에 등록되어 있는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9가지의 소화약제 종류가 있으니까요.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 종류는요. IG01, IG100, IG541, IG55 그러고요. 주요 성분은 아르곤. IG01은 아르곤 100%가 되겠고요. IG100은 질소 100%가 되겠습니다. 질소가 100%다. IG541은 약 50%, 40%,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소, 아르곤, 이산화탄소가 약 50%, 40%, 10% 이렇게 함유되어 있는 걸 우리가 IG541 이너젠이라고 합니다. 국내에서 많이 쓰이고 있죠. IG55는 질소 50%, 아르곤 50%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있었던 할로겐 화합물 9가지와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 4가지 합쳐서 총 13가지의 소화약제가 있다라는 거, 국내에서는 13가지를 적용하고 있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분사헤드의 방사시간 및 방사압입니다. 할로겐 소화약제는요, 저농도 단시간이고 10초고요.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는 1분 이내다. 1분 이내. 그래도 방사시간은 최대한 빨리 방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압이에요. 모든 가스계 소화약제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고압으로 쓰고 굉장히 단시간, 1분이지만 1분도 뭐 장시간이라고 하기엔 좀 어렵죠. 굉장히 단시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압이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소화약제가 나오다 보니까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장 취급에 좀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급에 굉장히 주의해야겠죠. 가스계 소화약제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산화탄소, 할론,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 불활성 가스 소화약제, 불활성 기체죠.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를 이렇게 보시면요. 주된 소화 효과는 질식, 부촉매 효과, 부촉매 효과, 질식. 부촉매 효과는 연쇄 반응 억제죠. 설계 농도는요. 34에서 70, 이산화탄소는 34에서 78%. 이산화탄소는 무색무취고요. 그다음에 인체에 무해하다. 독성이 없다. 뭐 이렇게 하는데요. 농도가 낮을 때는 뭐 무해하거나 독성은 없습니다. 이산화탄소. 하지만 이 저 34%, 40% 정도가 되면 단시간에도 사람이 사망할 수가 있습니다. 질식에 의해서 사람도 사망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저거는 독성이 없지만 인체에는 유해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설계 농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다룰 때 조심해야 하고요. 압력도 역시 높습니다. 그리고 사망사고가 꽤 많이 발생되고 지금은 가급적 최근에는 이산화탄소를 가급적 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설치된 게 굉장히 많죠. 그래서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할로는 그에 비해 설계 농도가 대단히 낮죠. 그래서 소화 성능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보다도 적은 설계 농도로 소화를 할 수 있으니까 소화 농도가 소화 효과가 굉장히 우수한 편이 되겠죠. 할로겐 화합물 역시 좀 우수하고요. 불활성 가스,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는요. 38%입니다. 약 38% 정도의 설계 농도라 이 역시도 소화약제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설계 농도가 높다라고 하는 건 소화약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저장 취급을 하기 위해서 많은 소화약제 저장실이 필요하겠죠. 면적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약제 방사 시간은 표면화제는 이산화탄소가 1분이고요. 신분은 7분입니다. 할로는 10초, 할로겐 화합물 역시 10초고요. 불활성 가스 소화약제는 1분이 되겠습니다. 방사 형태, 고농도냐, 저농도냐, 장시간이냐, 단시간이냐 보시고요. 약제는 자유유출이냐, 무유출이냐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고, 자유유출이라는 건 어느 정도 유출되어 간다라는 거고요. 할론이라든지 할로겐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유출되지 않는다라고 계산합니다. 설계 농도를 거의. 그리고 불활성가스 소화약제 역시도 유출다. 이거는 압력이 굉장히 세고 설계 농도가 높기 때문에 자유유출이 된다. 어느 정도 밀폐를 했다고 하더라도 유출이 된다라는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약제 저장 상태는요, 이산화탄소, 할론, 할로겐화합물은 모두 액상이죠. 액체 상태이고요. 불활성 기체 자체가 기상입니다. 기상, 기체 상태로 저장을 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스개수화 설비의 구조 원리 중에 주요 구성 요소를 한번 보시면요. 1번 첫 번째가 이제 저장 용기입니다. 소화약제. 보통은 이런 뭐 그림상은 이렇게 간단하게 뭐 5병 정도 되어 있지만 소화약제 저장실이 별도로 있죠. 그래서 방화 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 용기실 안에 저장 용기가 소화약제 저장 용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용기 밸브입니다. 밸브 용기에서 항상 이제 처음에는 열려 있어야 되겠죠. 보수나 이런 걸 할 때는 닫혀 있고 항상 열려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선택 밸브입니다. 이 선택 밸브는 이 소화약제의 저장 용기가 뭐 예를 들어 A실과 B실이 있다면 A실과 B실, A실은 4병, B실은 5병 이렇게 필요하다. 소화약제가 필요하다 그러면 원래는 9병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선택 밸브를 설치해서 A실과 B실을 방화 구역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A실과 B실이 동시에 화재가 발생할 일은 없다고 해서 없다라고 보고 5병만 설치합니다. 그래서 A실이 화재가 발생됐을 때는 A실로 밸브를 열어줘서 A실로 소화약제를 보내주고요. B실이 화재가 발생되면 B실로 소화약제를 보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선택 밸브다라는 거 두시고요. 네 번째, 기동용기함입니다. 이 기동용기함은 이산화탄소라든지 우리 뭐 다른 이런 가스압이 질소라든지 이런 기동용기가 있는데요. 이 기동용기에 의해서 기동용기의 압력으로 저장용기 소화약제를 열어줍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 기동용기함. 그래서 감지기나 수동 조작함을 누르면 자동이나 수동으로 화재를 감지하게 되면 이 저장용기함에 신호가 와서요. 솔레노이드 밸브가 열리면서 기동용기함에 있는 가스가 분출되어서 저장용기 소화약제를 열어줍니다. 그래서 그땐 비로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게 되겠죠. 5번째는 분사 헤드죠. 보통은 이제 천정이 많이 달려 있는데요. 가스가 분출되는 그런 헤드가 되겠습니다. 6번째는 압력 스위치인데요. 이제 소화약제가 분출되었을 때, 원래는 빈 배관인데요. 이게 소화약제가 이제 화재를 감지해서 밖으로 쏟아져 나가면은 배관 내 압력이 바뀌겠죠. 그 압력을 이 압력 스위치가 검지를 해서요. 수신반에 신호를 보내줍니다. 제어반에 신호를 보내줘서 지금 가스가 방출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7번과 8번은 수신반 또는 제어반이고요. 9번은 방출 표시등입니다. 방출 표시등. 문 위에 바깥쪽에, 안쪽이 아니라 방호 구역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에 있죠. 그래서 문 위에서 가스가 방출되면 방출 표시등이 점등됩니다. 지금 그래서 가스가 방출되고 있구나라는 걸 알려주는 게 되겠습니다. 10번은 사이렌인데요. 이 사이렌은 화재가 발생되면 경보를 울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실 안에 있습니다. 화재실 방호구역 내에 있어서요. 자동이나 수동으로 화재를 감지를 하게 되면은 이게 사이렌이 울려서 동작이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수동조작함 11번은 수동조작함은 문 밖에, 문 주변에 있겠죠. 출입문 주변에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조작함은 수동으로, 자동으로 화재를 감지해서 동작시킬 수도 있지만 수동으로 사람이 먼저 볼 수도 있고 관리자가 먼저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수동조작함을 누를 수도 있고요. 오작동이 발생되면 어버트 스위치 여기에 동작 지연 스위치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작 지연도 시킬 수 있는 게 수동조작함이다라는 거 보시고요. 12번은 감지기입니다.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해서 제어반에 신호를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감지기가 되겠습니다. 네, 가스개수화 설비의 동작 순서에 대해서 학습하시겠습니다.
네, 가스개수화 설비의 동작 흐름도인데요. 약간의 시뮬레이션 기능으로, 약간의 뭐 애니메이션으로 한번 동작 흐름도를 한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렇게 화재 실내에 화재가 발생되면요, 자동으로 화재를 감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화약제는 화재가 발생됐으면 감지기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자동으로, 자동 또는 수동으로도 동작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자동을 설명드리면 이 자동으로 화재 감지기 한 회로, 두 회로가 설치되어 있는데 한 회로가 동작이 되면 우리 제어반에 신호를 보내주고요. 이 제어반에서는 아까 화재실 안에 있던 사이렌을 울려주게 됩니다. 자, 화재가 발생될 수도 있고 감지기가 하나가 오작동했을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회로, 교차회로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불이 진짜예요. 진짜 화재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동시에 동작이 되면 A회로, B회로가 동시에 동작됐으니 진짜 화재구나라고 해서 이제 제어반에서 화재를 인식하고 이제 그 시스템을 동작시키기 위한 ready 상태가 됩니다. 이게 자동으로 동작시키는 구조고요. 그 다음 자동 또는 수동이라 그랬는데 수동 조작함, 사람이 먼저 볼 수도 있다고 했죠. 혹은 자동이 고장냈을 때 관리자가 먼저 누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 조작함의 수동 스위치를 누르면 이건 역시 화재다라고 인식을 해서 가스계 소화 설비를 동작시키기 위한 준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어반에서는요, 이제 바로 동작할 준비가 되는데요. 예전 같으면 바로 동작을 했는데 지금은 지연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세팅해 놓습니다. 그래서 30초 지연 시간, 보통 30초로 지연 시간을 세팅해 놓는데요. 이 30초의 지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야 비로소 제어반에서 우리 기동용기 함으로 신호를 보내줍니다. 보통 기동용기 하면은 기동용기가 들어있고요. 그 기동용기를 개방시켜주는 솔레노이드 밸브라는 게 있습니다. 이 솔레노이드 밸브까지 이 신호를, 전기적인 신호를 보내면요. 솔레노이드 밸브가 우리 총처럼 공기가 나갑니다. 팡 하고 공기가 나가면 우리 기동 저장 용기의 기동용 가스 용기를 이렇게 개방시켜주죠. 침이 퉁 튀어나가서 이렇게 개방시켜주고요. 그 자주색의 이 가스압이 압력이 있죠. 이 압력이 선택 밸브를 열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 저장 용기, CO2가 됐든 우리 다른 소화약제 용기를 열어줍니다. 그러면 소화약제 용기가 집합관을 지나서 배관을 타고 방호구역까지 분출되어 화재를 비로소 진압하는 그러한 흐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로소 소화약제가 파란색으로 나오게 되면요. 이 소화약제가 배관 내에 지나가면 압력이 바뀌었겠죠. 그래서 압력 스위치가, 이 압력 스위치가 배관 내의 압력의 변화를 감지해서 이걸 제어반에 신호를 보내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어반에서는 가스가 방출되었구나라는 걸 인지해서요. 방출 표시 등에 점등시켜 줍니다. 그렇죠? 출입문 위에 밖에 있는 그런 방출 표시 등을 점등시켜서 가스가 방출되고 있는 사실을 알립니다. 네, 다음은 감지기 교차회로 방식에 대한 이해인데요. 화재 감지기는 A회로와 B회로 이렇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연동되어 있는데요. 자동으로 화재를 감지하기 위해서는 화재 감지기를 설치하는데 A회로와 B회로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통 30개의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다면 15개는 A회로, 15개는 B회로가 되는데 이렇게 격자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A, B, A, B 이렇게 격자로 설치되어 있죠. 그 중에 한 회로, A회로 또는 B회로가 동작이 되었다 그러면 경보설비만 동작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가스계 소화설비뿐만이, 물분무등 소화설비뿐만이 아니라 어디에 교차회로 방식을 쓰냐 하면요. 우리 스프링클러에서도 하죠. 준비작동식과 일제살수식에서는 교차회로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화재가 진짜로 커졌어요. 그래서 A와 B가 동시에 동작이 됐어요. 감지기가 동시에, 옆에 붙어 있는 감지기가 동시에 동작을 하면 그때야 비로소 소화설비가 작동되는 겁니다. 이 교차회로 방식을 쓰는 이유는요, 오작동. 감지기 하나가 특히 이제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지하실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이 쓰이는데요. 이런 데는 뭐 누수라든지 누전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오작동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비화재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소화설비가 작동을 하게 되면 하나의 이런 비화재보로 인해서 동작을 하게 되면 재산 손실이나 이런 게 좀 크겠죠. 그래서 오작동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서 교차회로 방식을 사용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어느 소화설비에 사용되느냐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물분무등 소화설비, 그리고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 그리고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 설비에 사용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수계소화 설비와 가스계 소화 설비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계소화 설비와 가스계 소화 설비는요. 먼저 소화 효과는, 수계는 냉각, 주된 소화 효과가 냉각 효과가 아주 좋죠. 그리고 부수적으로는 질식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스계에서는 억제, 그죠? 부촉매 소화 효과는 할로겐 화합물이죠. 할론이나 할로겐 화합물이 그랬고요. 질식은 불활성 기체나 이산화탄소가 질식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인체 유해성은 수계는 뭐 일반적인 물이니까 유해성은 뭐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근데 가스계는 질식이나 독성이나 뭐 동상 등으로 인해서 인체 유해성이 좀 있다. 그리고 뭐 일단 고압이다 보니까 위험성이, 인체 유해성, 물리적인 위험성도 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환경 영향성은 수계는 뭐 물이다 보니까 뭐 거의 없다. 그리고 가스계는 지구온난화, CO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구온난화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할로는 오존층 파괴를 많이 하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할론 물질은 소화약제로는 이제 사용하지 못하고 생산 금지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안전성을 보면요. 수계는 좀 안전하고요. 가스계는 고압이라 좀 위험하다. 경제성은 뭐 수계는 경제성이 높다. 그러니까 저가죠. 가스계는 좀 낮아요. 고가다라는 거. 저장 취급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계 소화 설비와 가스계 소화 설비를 한번 비교했습니다. 이것으로 물분무등 소화 설비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